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앞으로는 강의 시간에는 좀 요렇게 지금 일단 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월요일 시점에서 봤었을 때 지난주 FMC 제가 지금 체크한 건 어제자인데 FMC의 이슈들을 좀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이번은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뭐 파생 이런 교육이랑 뭐 기술적 분석 교육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어제자 일단 뭐 지금 봤을 때 이번 FMC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대다수 분들이 금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어제 뭐 새벽 3시에는 저는 파월 라이브 기자회견까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체크는 좀 했었는데 간단한 주요 사항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5bp 자이언트 스텝이죠. 인상 결정을 했고요. 현재 금리 1.75%. 그리고 이제 올해 금리 중위값이 이제 점도표 기준으로 일단 1.9%에서 3.4%대로 그리고 이제 양적 기축 속도는 좀 동일하게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75억 불을 계속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제 장기 물가 상승률 자체를 2%로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인 금리를 공격적인 상승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난달 뭐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 하다가 이번에 블랙아웃 기간에 결국에는 75bp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부 정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풍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75bp를 좀 단행을 했던 결과였고 7월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0.75% 상승으로 가져가는 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황이 지금 현재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다음 달까지도 그렇게 뚜렷한
눌림 자리가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오일이 120대 이상까지 돌파했다가 다시금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일 가격에 저는 진정을 가져간다는 거는 100 언더부터가 일단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가 일단은 물가가 좀 잡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외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너지에 지금 현재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앞으로의 이제 뭐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락다운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부추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실업률 4%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두 마리를 동시에 잡기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판매에서 이제 서비스 분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간접 언급을 가져갔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PC 전망치를 5.2%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GDP 성장치 2%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사실상 시장에 풍겼던 내용 자체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결국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는 이제 거의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약간의 내용을 풍기긴 했었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었죠. 그러면 지금 같이 이번 FMC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다소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FMC 발표 직후에 지수 자체는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단은 새벽 2시에 FMC 결과가 서면으로 발표가 됐었고 3시에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진짜 지수 상황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 상승, S&P 1.46%, 다우, 러셀까지 해서 다 1%대 나스닥만 이제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이유 자체는 사실상 나스닥이 눌릴 때도 훨씬 더 5%가량 지금 매도세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과 이 폭 자체는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자, 이럴 때 분석가들이 일단 가장 붙이기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 불안정성 해소로 인한 상승인데요. 일단 불안정성 좋죠. 좋은데 금리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뭐 투자 기관들이 전략 설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현재 호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오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미 금요일까지 이제 결과값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금요일 오후 타임입니다. 목요일 오후 타임. 일단은 현물 시장은 폐장 후에는 지금 지수가 표시가 안 되지만 선물 시장은 거의 24시간 돌아가죠. 23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목요일 현 시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에 끌어올렸었던 강한 상승 이전에 이제 400포인트 가량 들어 올렸었던 이 매수세를 그대로 다 잡아먹고 지금 저점까지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일단은 결국 11,750포인트까지 들어 올렸었다가 단숨에 들어 올렸었다가 그만큼 지금 다 다시 반납이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난 FMC에도 똑같았어요. 발표 날은 급등했다가 다음날 죄다 반납. 아니 호재가 진짜 없나?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MC 결과는 시장 불안정성 해소 외에는 어떠한 호재거리도 없다. 연준은 노동시장 안정과 그리고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러시아 중국 악재는 연준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러시아 중국 악재가 결국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이 잡힐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없죠. 어떻게 보면 이건 얘네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장기 실업률 전망은 상승한 부분이고요. 모든 경기 지표는 하향 조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금리는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일단은 경기 연착률은 어렵고 경기 침체, 하락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좀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배우고 공부하고 계속 질문을 해주시고 노하우를 얻어가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방에서는 본부장님과 저와 함께 팀 닥터 K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교육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매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월요일 새벽에서도 그날 저녁마다 제가 본부장님 그리고 저랑 해서 연속으로 저녁 내내 시간대에 계속 강의 영상 그리고 이슈 분석 내용 이런 부분들 가져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장에서 승리를 하시라고 이런 시간들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꼭 지금 현재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무료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번 이벤트 때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는 오늘 파생 이론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마녀의 날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왜? 그냥 사실상 뭐 따로 뭐 지표 발표가 아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왜 내마녀의 날이냐라고 했을 때 지수 선물 그리고 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을 내마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마녀의 날이 뭐 하는 날이냐? 바로 얘네들 이 각각의 종목들이 동시에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에요. 뭐 다 겹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일단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춰지는 자체가 3, 6, 9, 12 이렇게 요때마다 계속 이렇게 내마녀일이 겹쳐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뭔가요? 자, 여러분들 유통기한 아시죠? 유통기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다하거나 마감을 하면 어떡하죠? 뭐 떨이로 팔거나 폐기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좀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만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만기일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너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기존에 뭐 매수든 매도 방향이든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특정 시간대에는 강제 청산이 되니까 이전까지는 무조건 청산을 해줘가 이 만기예요.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실상 크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용사 같은 경우는 뭐 ETF나 이렇게 조절을 할 때 사실상 수수료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ETF나 ETN.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입을 해서 똑같이 진입을 해서 그 포지션만큼 변동성만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러니까 롤오버 비용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롤오버 비용. 이럴 때 만기일 근처로 해서 미리 며칠 전부터 해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한 계약 뭐 두 계약 뭐 많게는 이제 5계약 내외 정도의 움직임은 사실상 언제든 이제 단기 청산에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계약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단기 충격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값을 나눠서
한 4일 정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청산을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미리 청산을 하고 만약 매수 포지션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미리 만기일 전에 뭐 하루 이틀 전부터 해서 청산을 가져가고 다음 월물, 지금은 6월물이 마감인데 그럼 다음 월물은 9월물이에요. 지수 선물 기준으로. 그러면 9월물로 옮겨서 매수 포지션 가져가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 기관과 뭐 운용사 할 것 없이 뭐 개인들 해서 이런 만기일이 겹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겠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의 지금 방향성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엇박자로 일단은 많은 계약수들이 청산이 나오겠죠. 청산이 나오고 다음 월물로 전환. 이 시점에서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선물과 옵션 속에 이제 숨겨져 있던 정리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그리고 수익을 노리는 세력들의 거래량이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컨텐고와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이를 노려서 일단은 가져가는 날 중에 하나니까 이런 만기일에서는 거래량도 폭발을 하고 변동성도 가장 최고의 수치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주가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 단기적으로 위아래 변동성이 100, 200포인트를 1분 아니면 뭐 30초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마이너의 날이 이제 언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네마이너의 날을 일단 체크를 해보면 이미 벌써 6월 만기까지 지금 넘어간 상황이죠. 6월 만기까지 네마이너의 날을 가져가는데 자, 일단은 미국 기준으로는 6월 17일이고요. 한국의 이제 컷오프 위칭데이랑 이제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한 일주일씩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정도 이제 차이를 가져간다. 그래서 그날 혹시 급등락이 나온다라고 단타 혹은 저가 매수 진입했다가 뭐 아차차 오늘 네마니아의 날인데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요런 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뭐 매매를 잠깐 중지를 하던가 아니면 이때는 뭐 모트로 연습을 하시던가 아니면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그냥 연습하기는 좋은 날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내가 도전을 하는 자리고 여기서 큰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마감은 6월 17일이었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다음에 이제 9월달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은 9월 8일, 미국은 9월 16일, 그리고 4분기 마지막에는 12월 8일, 12월 17일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증권방송 뉴스에서 네마니아의 날의 언급을 하나라고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성전자 주가인데 지금 그림상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네마니아의 날 부근에서의 이제 주가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일단 유독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갭상승 갭하락폭이 크죠.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네마니아의 날에는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변동성이 크게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날에는 특히 매매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은 포지션을 하루 이상 오래 잡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응 자체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 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네, 다음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다음 시간 교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마니엘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이번 FMC 결과와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오는 부분들 자체를 꼭 선물로 체크를 하셔라. 그게 이제 저는 주식만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템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그동안의 지금 계속적인 하락장의 지속이고요. 또다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더 깨면서 언더를 더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현재 낙폭을 더 크게 키워가고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저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낙폭 자체가 어제자 이제 상승폭을 지금 다 잡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단계가 지금 총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서 현재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뭔가요? 일단은 뭐 주가는 이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이론의 근거로 일단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미래 어떤 식의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주가가 어떻게 예측이 될지,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뭐 재무라든지 기업 분석, 그리고 뭐 미래 가치 등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뭐 각 종목의 이제 주가 분석이 분석했었던 내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매수, 그리고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일련의 매매 방식이죠. 어쨌든 이 자체도 이제 뭐 시세 차익을 통한 트레이딩이다 보다는 일단 뭐 거의 중장기를 좀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거의 이제 이 기업의 성장을 근거로 매매를 하는 게 이러한 기본적 분석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져가신 분이 워렌 버핏이 이러한 분석으로 해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 시장은 어떤가요? 만약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분석을 해보셨을 거고요. 주가에 이제 뭐 ROE, PER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가져가서 대응을 해봤지만 지금 계속적인 하락장을 맞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주가가 뭐 마이너스 한 40%까지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얘는 다시상 내가 본절 자리까지 오는, 그러니까 제로까지 다시금 달려오는데 기간값도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요. 그만큼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거기까지 간다라는 희망 자체가 언제 어떤 기간까지가 지금 안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이 기업은 내가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지금 시황 흐름과 전체적인 지수의 낙폭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상 기본적 분석에서 100% 가져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재무와 이런 상태로 보고 판단을 하고 넘어왔으니까. 근데 뭐 여기서 시황을 더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 제가 또 거기까지 뭐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리긴 힘들지만, 저는 어쨌든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당연히 기본적 분석도 필요한데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특정 어떤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세가 나와주고 이게 일봉상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훨씬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빠져버렸죠. 내가 샀던 평단가보다 훨씬 더 낙폭을 가져갔고요. 되려 이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누군가는 평단가가 여기가 될 것이고 누구는 여기가 될 것이면, 어쨌든 여기까지 왔을 때 누구는 본전 혹은 손절로 마감을 볼 수 있었던 걸 누구는 20% 30%의 수익으로 같은 종목이지만 마감을 볼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 맞다라고 해서 확률상으로는 100%는 아니고요. 우리가 확률을 좀 높게 해서 대응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기술적 분석에도 일단 좀 종류를 나눠 보신다라고 하면 추세선, 뭐 마디선, 그리고 패턴을 그리는 형태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패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확률상의 대응이거든요. 지지와 저항의 힘을 보고 이러한 모습의 패턴을 그리면서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움직일 것을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 어디까지나 이제 확률에 대한 근거로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패턴들에 나와서 이런 추세가 나왔을 때 이 추세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어떤 특정 마디값을 주요 마디값을 가져왔었을 때는 이 마디값에서의 지지나 저항의 힘을 많이 가져갔었으니까 미래에서도 이런 주요 마디값이 체크가 되었을 때는 지지나 저항의 힘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정 패턴들이 이렇게 나와요. 해셜, 엘리엇 파동도 있을 거고요. 쌍바닥 패턴, 하모닉 패턴, 그리고 AB는 CD 패턴, N형 패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패턴 대응 자체도 왜 가져가냐라는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패턴들은 왜? 라고 했었을 때 현재 지금 과거에도 가장 많이 다수의 불특정 시장 참여자들이 있죠. 어떤 하나의 세력이 지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력이 이 모든 가격대를 끌어들일 수만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이 이쪽 어떻게 보면 나스닥 아니면 골드 오일 할 것 없이 이러한 지금 선물 시장이죠.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바라봤었을 때 하나의 개인이 단순히 100억, 1000억을 밀어 넣는다라고 해서 방향성이나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심리도 보고 시황도 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녹아지면서 이러한 가격의 변동성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동안 지금 몇백 년 동안 꾸준히 지금 이러한 가격 변동성이 나왔지만 이게 그러면 옛날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그리는 패턴들이 과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이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에도 많이 보여주는 패턴. 이렇게 지금 바닥을 2번 다졌을 때는 상승 전환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줬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이거를 느끼는 게 단순히 저희만 느리는 게 아니고요. 세력들, 기관들 할 것 없이 이러한 자리들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추세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니까 이러다가도 중간에 갑작스럽게 낙폭 가져가면서 매도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확률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확률상 내가 그래도 60% 아니면 70% 이상 10번 중에 7번 정도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연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나는 이 방향성대로 혹시나 이렇게 떨어질지언정 이거는 어쨌든 내가 대응을 하면서 커버를 보는 내용인 거고 어쨌든 10번 중에 7번이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술적 분석을 가져가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스타트 자체는 마디값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 매매는 뭔가요? 얘 역시도 확률상 과거에 특정 어떤 저점이 자, 여기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특정 가격대가 여기 계속적으로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어도 이 가격대가 만나면 갑자기 단기 급등. 계속 가져가다가 이 가격대만 만나면 단기 급등. 이렇게 지금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이 가격대에서는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강하게 잡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미래에도 이 가격대가 왔을 경우에 우리 아직 반영되지 않는 주가에서 미래에도 이렇게 지금 이 가격대가 도착을 했었을 때는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구간대에서는 다시금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확률적인 개념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디값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마디값들은 사실상 기간값이나 이런 게 절대적인 가격대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이제 최저점, 최고점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피크를 그리는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해요. 그러면 이런 가격대들은 계속 하방 압력을 크게 받다가도 이 가격대에선 반등, 계속 상승을 끊임없이 보여줄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 가격대만 오면 하락,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값들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래서 이런 자리값들은 체크를 해 놓는 거죠. 최저점 이런 구간대에서 계속 원의 하락을 보여주다가도 이 가격대를 만나니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값들은 지지의 여부를 굉장히 크게 보여줄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체크. 그래서 주변에서 피크를 가져갔었던 자리값들, 이런 최저점들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최고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고점 자리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일단은 피크 자리 값들마다 뭐 이렇게 체크를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간값에 따라서 이런 체크 구간대는 좀 다를 텐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현재 구간대 와가지고 보시는 거죠. 매도세가 너무 심하게 나왔으니까 지금 오늘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최저점에서 지금 터치가 나왔을 때는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근대에서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매수 대행 자리값을 한번 보는 게 지금 가장 최근 움직임에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보면서 잘 끌고 가면서 탄력이 나와줬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걸려있는 이 마디값 같은 경우가 앞에서는 뭐 지지를 했다라고 해서 꼭 얘가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마디값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이전에는 지지 역할이지만 이번에 바라봤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관하지 말고 어쨌든 내 현재 가격대 위치에서 위에 있다라고 하면 저항, 밑에 있다라고 하면 지지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주요 마디값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세분하게 설정하면 있겠지만 내 기준으로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매수를 바라보고 이 가격 부근에서는 그래도 청산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만약에 내가 11,200에서 대응하고 11,500 부근에서 판매를 하면, 청산을 하면 약 300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약 6,000불이고요. 한 계약 기준으로 약 7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이게 하루 만에, 그리고 아니면 단 1시간 30분 만에도 보여줄 수 있는 장세가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변동성이 크고 틱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마디값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힘이 좋다라고 하면서 추세가 더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시그널을 본다라고 하면 특정 자리값에서 내가 청산 자리값을 밑에서 대기를 해보고 다음 마디값까지 대응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마디값의 장점인 거고, 어쨌든 내가 설정해 놓은 자리에서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주더라도 나는 이 가격대까지 터치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단 포지션을 유지한다라는 관점하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래도 나름 강력한 매매 방식, 정말 단순한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술적 분석을 들어왔었을 때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마디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진짜로 솔직히 이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나가 다 사용을 하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말 제가 선물 대행에서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마지막 3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제가 일단은 좀 핵심적으로 좀 바라보는 거, 당연히 이러한 마디값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추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단기 대응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번 여의도에서 강연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가져왔었는데, 결국에는 마디값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중심봉에 따른 내용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이 있는데 이 캔들의 중심을 그어 놓고 그 다음 움직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음 움직임을 봤었을 때 다음 캔들들이 뭐 양봉 음봉 상관없이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뭐 다음 캔들이 뭐 종가 기준을 정확하게 보면 지금처럼 나와줄 수 있죠. 그리고 상승도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구간대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캔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띠면서 가져갔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일단 캔들들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중심을 위에 놓고 이제 바라봤었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이 캔들들은 뭐 다시금 하락했다 상승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면서 가져가는데, 결국에는 중심가 위에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지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예시로 지금 현재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깨던가, 그쵸? 중심값을 살짝 이탈하던가 이런 모양새를 지금 가져가면서 캔들의 변동성이 존재를 한다 라는 가정으로 일단은 현재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뭐 다시금 이만큼까지 고점을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고점은 뭐 똑같지만 현재 구간대의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얘를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 가격대의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지금 얘가 나와준 이 상태에서부터 그 다음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얘를 상승이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자리를 사실상 변동성이 큰 횡보 자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특정 양봉이나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얘의 기준 중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캔들들의 모습이 어쨌든 양봉이면 이 위에 있고, 지금 음봉이라는 가정으로 한번 더 해석을 드리면 결국엔 깨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낙폭을 가져가고 다시금 상승 하락 반복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구간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매도 이 중심 밑에서의 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얘를 장대 음봉이 크게 출현하고 나서부터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봉을 잡고 여기에 중심을 가져가는 이 마디값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단기 대응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강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나왔을 때 기준을 잡고 대응을 했었을 때 추세를 크게 먹을 수도 있고 짧은 관점도 가져갈 수 있는 내용 해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봉을 만드는 장대 양봉 음봉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기준봉을 만드는 관점이 이제 4가지가 있죠. 저는 약간 공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가장 위에서부터가 중요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장대봉이 출현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고, 장대봉만 바라보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받쳐주는 게 거래량, 그리고 전고 전저 돌파, 밴드 상단 하단 돌파, 이 나머지들이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될 때마다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편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잡았을 때 상대값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장대 음봉을 어떤 걸 잡았는데 양봉이나 음봉을 기준을 잡았는데 이전의 상대값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100개, 200개까지 가져가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겠죠. 보는 분봉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저는 보통 한 20개 정도 내로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는 분봉 자체는 단기 대응으로는 5분봉으로 보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의 흐름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 30분봉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30분봉 체크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캔들에서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래량은 당연히 시초가기 때문에 강하게 나와줬고요. 2번은 체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1번으로 지금 바라보기에는 한 20개 정도 봤는데 얘 사이즈나 비슷하고요. 뭐 얘나 지금 봤을 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장대봉이죠. 그럼 1번도 체크가 되지만 얘는 약간 세모 표시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고 전저 돌파, 양봉이니까 전고를 돌파를 했냐? 틀렸고요. 밴드 상단선, 하단선, 상승이면 상단선 터치예요. 터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얘처럼 찢어줘야 돼요. 밴드를 깨고 넘어오는 관점. 이렇게 봤을 때 3번, 4번 안 만족하고 1번까지 봤었을 때 얘는 기준봉에 대한 자격이 생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률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역시나 다음 상승 탄력은 조금 더 보여줬지만 낙폭을 크게 키워가는 자리값 중에 하나죠. 그러면 다음 자리값 볼게요. 사실상 한 20개 정도 지금 뭐 30개 정도 지금 바라봤었을 때 이 장대 음봉은 어떤가요? 확실하죠. 확실히 사이즈도 남들보다 월등히 상대값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만족을 하고요. 거래량도 이전 대비 확실히 올라와 준 모습. 그리고 전고 전저 매도니까 음봉이니까 전 저점 여기 횡보 자리를 길게 가져간 이 저점을 깨고 넘어왔고요. 밴드 하단선을 완전히.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관점을 전체 다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기준봉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크게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전체 다 지우고 이 기준 캔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 캔들 보고 중심값을 가져가는데 이 중심값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꼬리를 빼고 시가와 종가를 더해서요. 2로 나눠주면 딱 지금 뭐 캔들 클릭하면 보통 나오죠.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시가랑 종가 기준으로 둘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 중심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 눈대중으로 보셔도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얘 이상 돌파하는 자리값 없을 때까지는 계속 매도 대응을 가져가면 맞겠죠.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여기 이상 돌파하면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하락 추세에 대한 근거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근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바라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지금 바라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셨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결과값으로 지금 이 이상 돌파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느 구간대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구간은 당연히 이 마디값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넘어가는 게 가장 땡큐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값 터치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뭐 윗꼬리는 살짝 더 잡힐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항을 하면서 윗꼬리가 잡혀지면서 상승은 보여줄 수 있고 깨질 수는 있지만 결론적 종가는 내려오면서 마감을 하는 이런 캔들 모습을 보이면 만약에 12,175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12,160이나 12,150 부근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나서 돌파 매도로 상승이었다 하락으로 반전되는 거니까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했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거고 이렇게 지금 이전의 고점이 12,089구 여기짜리 값까지 100갭이 거의 이제 9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90포인트 정도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까지 터치하고 이 이상 잡아먹고 넘어가면 손절을 100포인트 이상 가져가야 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실 분들은 이런 구간대에서 그냥 관망을 하시고 내 좀 더 도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구간대에서 매도를 보되 확실히 이 자리를 잡아먹고 나오는 종가가 내가 보는 기준 캔들 봉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청산을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떤가요? 결국에는 나는 여기 구간대까지 왔을 때 손절을 생각하면서 매도를 바라보면서 가져갔었을 때 어마어마한 하락 추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2,700에서 11,270 거의 900포인트 가량 떨궜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00포인트가 2,000불이에요. 1,000포인트는 2만 불입니다. 2천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매도 포지션은 언제냐? CPI 결과였습니다. CPI 결과 발표 6월 10일 날. 그렇죠? 자,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추세를 지금 가져갔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CPI 결과 초반에 보고 나서 대응을 해봤을 때 매도세인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어요. 결과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봉을 잡고 매도세가 지속했을 때 나는 그래도 여기 이상 올 때까지 손절을 생각하지는 않겠다 하면서 추세를 바라봤을 때 뭐 어느 특정 구간이나 지금 봤었을 때는 단기든 중장기든 며칠 동안의 추세든 재미를 크게 볼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죠. 한 번에 지금 기준봉이 잡히고 넘어왔었을 때는 방향성을 주고 이러한 기준이 강력하게 잡힐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대에서 이제 FOMC 결과에 따른 발표로 나왔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보는데 윗꼬리는 저는 그러니까 가격대로 인정은 하지만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봉을 잡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이 앞전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네 둘은 안 되고요. 그나마 가져갈 수 있는 게 얘겠죠. 두 번째. 사실상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잡았어도 돼요. 살짝 깨고 터치하고 넘어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거기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살짝 애매하다. 보통은 저점이나 고점을 확실히 밀어주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다음 기준인데 보통 이런 타이밍을 좀 재기가 힘듭니다. 지금 같은 타이밍이 좀 재기가 힘든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천천히 우아야. 여기는 특별한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좀 건너뛸 수 있고요. 이미 상승 자리에서 하락도 다 잡아먹고 하락에 대한 기준봉도 다 잡아먹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다음 캔들로 봤을 때 상대값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준 안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기준 중심값 보고 거래량이 조금 아쉽지만 그나마 이전보다도 높게 나오니까 이런 기준만 잘 잡고 대응을 가져갔을 때는 현재 추세에 더 큰 매도세 이어서 볼 수 있는 관점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